자살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살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살이라고 가정하면 모든 것의 아기가 맞아요. 밖에서 침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인의 자취가 없는 거지요. 모든 게 내부에서 이루어졌어요. 세바스티앵이 두 형제를 죽이고 자기도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흉기를 사용했을까요? 멜리에스는 영감을 더욱 잘 떠올리려고 눈을 감고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독입니다.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강력한 독이죠. 캐러멜을 입힌 시안화물 같은 것입니다. 위 속에서 캐러멜이 녹으면 내용물이 흘러나오면서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죠. 화학적인 시한폭탄이라고나 할까요? 그 친구가 화학자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맞습니다. 종합화학회사 즉 CCG에서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바스티앙 살타가 자기 무기를 만들기는 식은 죽 먹기였겠지요. 카이자크는 아직 미심쩍어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피살자들의 얼굴이 왜 저렇게 공포에 짓눌려 있는 걸까요? 고통 때문이지요. 시한화물이 위벽을 뚫으면 고통이 엄청나지요. 위궤양 정도는 세 발의 피라고요. 세바스티앙 살타가 자살했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가 왜 에먼 형제들을 죽였을까요? 여전히 의욕을 떨치지 못한 카이자크가 물었다. 형제들이 알거지로 전락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겠지요. 죽으면서 자기 가족들을 함께 죽음에 끌어들이는 인간의 반사적 행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죽으면 아내와 시종, 동물, 가구들을 매장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저승으로 가기가 무서워서 가까운 사람을 데려가는 거지요. 에밀 형사는 그제야 경정의 확신에 동조하는 빛을 보였다. 살타 형제들이 자살했을 거라는 가정은 너무 단순하고 천박해 보이는 점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설이었다. 멜리에스가 말을 이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문이며 창문이 왜 모두 잠겨 있는가? 모든 일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누가 죽였는가? 세바스티앙 살타가 죽였다. 사용된 무기는 무엇인가? 그가 만든 시약 독약이다. 동기는 무엇인가? 바로 도박 때문에 거머쥔 거대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에밀 카이자크는 수수께끼가 너무 쉽게 풀려나가는 바람에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걸 가지고 신문에서는 남양 스릴러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다. 물론 가설을 입증하고 증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남기는 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한마디로 작업상의 자재구레한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다. 멜리에스 경정의 명성이 거저 생긴 것은 아니었다. 여하튼 그의 추리가 논리적으로 유일한 가능성이었다. 경찰관 하나가 다가와서 말했다. 이르메아리의 그 여기자가 또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데요.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사코. 그 여자 예뻐?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아주 예쁩니다. 유럽인가 아시아인의 혼혈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름이 뭐야? 충니? 망시양? 아닙니다. 레티샤 웰인가 하는 뭔가 하는 이름입니다. 자크 멜리에스는 어쩔까 망설이다가 손목시계를 힐끗 들여다보고 나서 결정을 내렸다. 그 아가씨한테 시간이 없어서 미안하게 됐다고 전해주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 알쏭달쏭 함정 퀴즈가 나올 시간이야. 에밀 형사, 그 프로 알아요? 얘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런 그런 걸 안 보다니. 두뇌 훈련을 위해서 형사들이 꼭 봐야 되는 건데. 이 나이에 뭐 새삼스럽게. 경관이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다. 이로 메아리의 여기자에게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통신사를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해. 그 여자는 그걸 받아서 그대로 기사를 쓰면 될 거야.
경관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더 물었다. 그럼 벌써 이 사건을 종결하신 건가요? 자크 멜리에스가 피식 웃었다. 너무 쉬운 수수께끼에 실망한 전문가의 웃음이었다. 둘은 타살이고 하나는 자살이야. 모두 독극물 때문에 죽은 거지. 세바스티앙 살타가 빚더미에 깔려 미쳐버렸어. 그래서 모두를 위해 일거에 끝내버린 거지. 말을 마치고 경정은 모두 현장에서 나가라고 지시한 다음 전등을 끄고 문을 닫았다. 범죄 현장이 다시 텅 비었다. 거리에 빨갛고 파란 네온 불빛이 밀랍을 입혀 번들거리는 시체에 반사되고 있었다. 멜리에스 경정의 뛰어난 화력으로 시체들이 풍기던 비극적인 분위기가 사라져버렸다. 그저 독극물 때문에 죽은 세구의 시체일 뿐이었다. 멜리에스가 가는 곳에 불가사의란 없었다. 그저 하나의 사건이 있을 뿐이었다. 오색 불빛에 번쩍이는 시체들은 하이퍼리얼리즘 기법으로 그린 형상 같았다. 폼페이 대재난의 희생자들처럼 미라가 되어버린 새 형상. 그러나 어마어마한 공포로 일그러진 그 얼굴들은 베수비오 화산 폭발보다 더 무시무시한 어떤 것을 보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듯했다. 쓰레기터에 버려진 개미머리. 사냥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잠복하고 있던 1036-835가 긴장을 푼다. 아름다운 바카시 나방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1036-835는 털 달린 다리로 배끝을 닫고 가지 끝으로 나아간다. 나방이 버리고 간 꽃이라도 주우려는 것이다. 그런 것도 개미 둥지에선 쓸모가 있다. 꿀단지 개미처럼 분비꿀을 담는 단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1036-835는 더듬이를 닫고 주위에 뭐 쓸만한 다른 것이 없는지 알아보려고 더듬이를 초당 진동수 12,000회로 떤다. 사냥감이 움직이는 낌새가 없다. 하는 수 없다. 1036-835는 벨록황의 불개미로서 나이는 1살 반인데 그 나이는 인간 세계 나이로는 40살에 해당한다. 그의 계급은 비생식 병정개미 중에서도 탐험개미이다. 새의 도가 머리 같은 더듬이가 새의 도가 머리 같은 더듬이가 높이 솟아있고 목과 가슴의 생김새가 갈수록 늠름해지고 있다. 솔처럼 털이 나 있고 박사 같은 톱니가 달려있는 종아리 마디 가운데 솔처럼 털이 나 있고 박차 같은 톱니가 달려있는 종아리 마디 가운데 하나가 부러지기는 했지만 몸 전체가 아직 하나의 완벽한 기계처럼 작동하고 있다. 여러 전투를 겪으면서 생겨난 딱지의 줄무늬도 흠이 되지 않는다. 1036-835는 다리 끝에 달린 부착반을 사용해서 관목에서 내려온다. 작은 섬유질 덩어리인 그 부착반에서 끈끈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미끈미끈한 표면도 수직으로 오르내릴 수 있다. 1036-835는 자취 페로몬이 뿌려진 길을 따라 자기 도시 쪽으로 간다. 주위의 풀들이 울창하게 솟아있다. 똑같은 냄새길을 따라 달려오는 많은 벨루컨 일개미들과 마주친다. 길 닦는 일개미들이 곳곳에서 땅속으로 길을 내고 있다. 길을 이용하는 개미들이 햇빛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민달팽이 한 마리가 경솔하게 개미들이 다니는 길로 지나간다. 병정 개미들이 뾰족한 위턱 끝으로 민달팽이를 찔러 곧바로 잡아버린다. 그런 다음 길에 남아있는 민달팽이의 끈끈물을 닦아낸다. 1036-835가 이상하게 생긴 곤충과 마주쳤다. 날개가 하나뿐이고 땅바닥에 닿을 듯이 기어가고 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다름이 아니라 개미 하나가 잠자리 날개를 옮기고 있는 것이다. 두 개미가 인사를 나눈다. 그 사냥개미는 1036-835보다 운이 좋았다. 사실 나방꼬치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허탕치고 들어가는 것이나 크게 다를 게 없다.
도시의 그늘이 펼쳐지더니 하늘이 사라지고 나뭇가지로 이은 지붕만이 보인다. 벨로캉이다. 길 잃은 여왕개미가 세웠다고 해서 벨로캉이라 이름 지어진 도시다. 개미들끼리의 전쟁과 회오리바람, 흰개미, 말벌 새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벨로캉은 5,000년 이상을 꿋꿋하게 버텨왔다. 벨로캉, 퐁덴블로 불개미들의 중심 도시로서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도시. 벨로캉, 개미들의 혁신적인 운동이 꽃핀 도시. 위협이 있을 때마다 벨로캉은 더욱 공고해진다. 전쟁을 겪을 때마다 벨로캉은 더욱 사기가 높아진다. 패배할 때마다 벨로캉은 더욱 슬기로워진다. 벨로캉 3,600만 개의 눈과 1억 800만 개의 다리와 1,800만 개의 뇌를 가진 도시. 활기가 넘치고 찬란히 빛나는 도시. 1036-835는 벨로캉의 모든 교차로와 모든 다리를 알고 있다. 그는 어렸을 때 하얀 팡이들을 재배하는 방들과 진드물떼를 사육하는 방들, 꿀단지 개미들이 천장에 붙어서 꼼짝 않고 있는 방들을 둘러보았다. 옛날에 흰개미들이 소나무 그루터기 속에 파놓았다는 금당 구역의 통로들을 달려보기도 했다. 그는 새 여왕 클리프니와 모험을 함께했던 옛 동료로서 클리프니가 행한 모든 개혁의 증인이었다. 혁신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클리프니다. 클리프니는 자신의 왕조를 세우기 위해 신 벨로키 키운이라는 호칭을 버렸다. 클리프니는 공간을 재는 단위를 머리 3mm에서 걸음 1cm로 바꾸었다. 벨로캉 개미들이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더 큰 단위가 필요했던 것이다. 혁신운동의 일환으로 클리프니는 화학정보실을 만들었고 특히 동물학 정보를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개미와 공생하는 갖가지 동물들을 모아 연구하였다. 날아다니는 곤충과 수영하는 곤충을 길들이려는 시도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풍뎅이와 물방개 등이 그 예이다. 1036-835와 클리프니가 서로 만나지 못한 지도 오래되었다. 알 낳고 도시 개혁하느라고 너무나 바쁜 젊은 여왕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병정개미는 도시 지하에서 그들이 함께했던 모험, 즉 비밀 무기를 찾으려고 함께 조사했던 일, 그들을 마약으로 중독시키려 했던 로멜 슈제, 바위 냄새를 풍기는 병정개미들과의 싸움 등을 잊지 않았다. 1036-835는 동쪽으로 대탐험을 떠났던 일이며 세계의 끝에 다다랐던 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여버리는 손가락들의 나라도 잊지 않고 있다. 병정개미는 새로운 탐험들을 구성하자고 몇 차례 세안을 했으나 그때마다 다른 개미들은 여기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세계의 끝에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탐험들을 보낼 수 없다고 대답했다. 모든 게 과거지사가 되어버렸다. 개미는 대개 과거를 생각하는 일이 없다.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다. 개미는 개체로서의 자기 존재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라는 개념도 내 것이라는 개념도 없이 공동체를 통해서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만 자아를 실현한다. 자아에 대한 의식이 없기에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개미는 실존적인 고뇌를 모른다. 그런데 1036-835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세계의 끝을 다녀오고 난 뒤에 그의 내부에 힘이 하나마 나에 대한 의식이 생겨난 것이다. 물론 아직 맹아에 불과하지만 수용하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의식이다. 자아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추상적인 문제가 생겨난다. 개미 세계에서는 그것을 마음의 병이라고 부른다. 그 병은 대개 생식개미들에게 생긴다. 내가 마음의 병에 걸린 게 아닐까라고 자문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심각한 병에 걸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개미 사회의 격언이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1036-835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그의 주위에 있는 길들이 이제 넓어졌다.
교통이 상당히 번잡하다. 그는 군중 속에서 부대끼며 자기가 커다란 집단 속에 자그마한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우려고 노력한다. 다른 개미들이 있다는 것, 다른 개미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개미들 때문에 자기 발걸음이 느려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 그런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는 개미들이 북적거리는 넓은 길로 경쾌하게 나아간다. 도시의 네 번째 문이 나타난다. 여느 때처럼 개미들이 혼잡을 이루고 있다. 개미들이 너무 많아서 헤쳐나갈 수가 없다. 4번 출입구를 넓히고 통행 규칙을 만들어야 할 듯하다. 예를 들면 부피가 작은 사냥감을 운반하는 자가 길을 비켜야 한다든가 들어가는 자가 나오는 자보다 통행의 우선권이 있다는 식의 규칙 말이다. 그런 게 없으니까 모든 대도시들이 교통체증으로 골치를 앓는 것이 아닌가. 초라하게 텅 빈 고치 하나를 운반하고 있는 103683호로서는 그렇게 서둘 계제가 아니다. 통행이 원활해지기를 기다리다가 그는 쓰레기터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작정한다. 그는 어렸을 때 쓰레기 속에서 놀기를 아주 좋아했다. 같은 병정개미 계급의 동료들과 함께 그는 쓰레기터에 있는 개미 머리를 공중에 던져서 개미산을 쏴 맞히는 놀이를 하곤 했다. 그것을 하려면 개미산 주머니에 압력을 넣는 속도가 빨라야 했다. 103683호가 명사수가 된 것도 어쩌면 그 덕분인지도 모른다. 쓰레기터에서 그는 위턱 다루는 법도 배웠다. 아, 쓰레기터다. 개미들은 언제나 도시 앞에 쓰레기터를 만든다. 한 번은 다른 도시에서 처음으로 벨로캉에 온 어떤 용병 개미가 쓰레기터는 보이는데 도시는 안 보이니 이거 어떻게 된 거요? 라고 페로몬을 발한 적이 있었다. 시체와 곡물 껍질과 갖가지 배설물이 쌓여 높은 둔덕을 이루고 있는 바람에 도시 입구가 가려져 버렸던 것이다. 몇몇 입구는 완전히 쓰레기에 막혀버려서 그것을 치우느라 차라리 새로 통로를 하나 파는 게 나을 정도가 되었다. 살려줘요. 103683호가 몸을 돌린다. 방금 누군가가 어떤 냄새를 토해낸 듯했다. 살려줘요. 틀림없다. 오물 더미에서 분명히 대화 페로몬이 날아오고 있다.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냄새다. 103683호는 냄새가 날아온 쪽으로 다가가 더듬이 끝으로 시체 더미를 뒤진다. 살려줘요. 3개의 머리 중에서 하나가 페로몬을 발하고 있다. 무당벌레 머리, 메뚜기 머리, 불개미 머리가 나란히 놓여있다. 103683호는 새 머리를 더듬어 보다가 불개미 더듬이에 미미한 생명의 냄새가 있음을 감지한다. 그러자 103683호는 앞에 두 다리 사이에 그 머리통을 끼우고 자기의 머리 정면으로 들어올린다.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하나 남은 왼쪽 더듬이로 때가 덕지덕지한 불개미 머리가 페로몬을 발한다. 별 회개한 일이 다 있다. 몸뚱에서 잘려나온 머리가 아직도 페로몬을 발하고 싶어 하다니. 그렇다면 이 개미는 구차하게도 죽음의 휴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03683호 한순간에 옛날에 즐겨했던 것처럼 그 머리를 공중에 던져서 개미산으로 박살내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그것을 억누른다. 단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페로몬을 발하고 싶어하는 자의 메시지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것이 개미 사회의 오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103683호는 그 가르침을 따라 더듬이를 움직여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불개미 머리가 발하고 싶어하는 페로몬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낸다. 머리뿐인 그 개미는 생각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느끼면서 자기가 알아낸 중요한 정보를 기억해내려고 한다. 몸뚱이가 붙어있던 한 개미로서의 자기 삶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 남은 더듬이에 자기 생각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